작년 3월 달 혹시 기억나요? 작년 3월 달. 작년 어, 3월이요? 코로나19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코로나19 네. 이후 터지고 나서 주식 시장 급락할 때는 그때는 주식 안 하고 계셨죠. 그때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네. 주식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지고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음. 진짜 미국 주식이 하루에 10% 빠진 건 진짜 처음 봤어요. 그때. 음. 아니 자고 일어나면 미국 주식이 10%나 빠져 있는 거야. 미국 주식이. 와, 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벌벌벌벌 떨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 반등하기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3월 22일이었어요. 3월 22일 날 밤에 뭔가가 발표되고 3월 2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연준에서 발표한 게 바로 회사채도 사줄게 이거였어요. 회사채도 사줄게.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서 회사채 중에서 지난주에 아마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보셨을 텐데 연준에서 들고 있는 회사채를 매각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줄게라고 해가지고 진정됐다고 했잖아요. 회사채를 사줄게 해가지고 조금 샀어요. 그거를 난 이제 팔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줄게 해가지고 진정이 됐는데 그걸 판다고 했으니까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네 활발하게 지금 댓글창에서 지금 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자, 기억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네네. 화면. 자, 이 화면에는 SMCC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회사채 중에서 회사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회사는 뭐냐면 발행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승희님이 승희 주식회사 승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네. 처음 빌리는 거를 발행 시장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돈을 빌렸잖아요. 네. 근데 누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승희님한테 주식회사 승희한테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제 돈이 이제 승희님한테 가고 승희님은 그 돈을 쓰는 거고 그렇죠. 저는 뭘 들고 있냐면 회사채를 들고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승희님이 1년 있다 갚기로 했네.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권을 돈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팔아요. 요 다른 데 가서 파는 거는 2차 시장, 즉 유통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승희님이 저한테 판 이건 발행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발행 시장이라는 거는 처음 돈을 빌릴 때 네. 돈이 없어서 처음 빌릴 때고 빌린 다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승희님이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걸 SMCCF라고 하고 이건 PMCCF라고 하는데 네. 이 SMCCF라고 합니다. SMCCF, SMCCF, SMCCF. 너무 네.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연준에서 이 시장에서 샀던 채권들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극단적으로 바뀐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 중에 EMBI 플러스 혹은 리보 OIS 스프레드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게 올라가면은 달러가 너무 귀해지고 엄청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오면 이거 괜찮아졌는데 뭐 야 이제 좀 어깨 피고 다니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작년 3월 달에 엄청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그때 이하로도 내려가는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SMCCF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겠다 이 얘기가 나온 이후로 얘기가 나왔는데 연준에서 이거 말을 바꿔서 이거는 이제 그만 할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팔게.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네. 걸 말씀드렸습니다. SMCCF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니 아직 문제도 안 내셨는데 다들 SMCCF를 외치고 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이래놓고 이따가 다른 이제, 거 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이따가 문제를 내는 시간은 저희가 이제 끝날 때쯤 네, 내는 끝날 걸로. 때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들으신 분은 아쉽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 연준에서 어쨌든 뭔가 풀어줬던 거를 조이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저희 이제 SK증권의 윤원태 연구원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네. 여기 보시면 뭐 증권사 유동성 지원
회사채 CP, 인수 지원 뭐 등등 이게 굉장히 많은 기금들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회사 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즉 6개월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도록 정부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는 야 나 회사가 나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 저 망할래요. 이렇게 해도 못 망하겠다. 그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고 지금도 연장 돼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이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했으니까 종료했으니까.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종료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은행의 NCR 규제가 완화됐던 게 있습니다. 저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은행한테 조금 니네 너무 타이트하게 대출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해.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그 이자 못 갚고 이런 애들도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우산 뺏지 말고 막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그 규제도 이제 완화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좋은 주식을 선택할 때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익이 잘 나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 회사의 이익이 점점 늘어납니까? 요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재무제표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작년 3월 달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망할 수도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그거를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준비를 제대로 안 했거나 문제가 생겼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게요.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좀 더 너무 과혹하게 들리시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부실한 곳에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점점 그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연준의 정책이 바뀌면서 나비 효과로 파급되는 현상들은 아마 로우 퀄리티가 안 좋은 회사들의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저렇게까지 해주면 로우 퀄리티 애들도 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밑장을 빼는 상황이 되면 회사들 중에서도 퀄리티 있는 애들로 주가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fly to quality. 퀄리티로 도망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 회사의 퀄리티라는 얘기는 망할 가능성이 낮은 망할 가능성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매출은 나는지 막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랑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장주도 퀄리티가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망할 수가 없어 그 회사들은. 근데 이제 성장주 중에서 돈 없는데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받거나 실제로 이거 보니까 왜 퀄리티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냥 주가는 이렇게 올랐어? 이런 애들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라도 퀄리티 좋은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봐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 중에 그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된다. 부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PI, 그러니까 중국의 PPI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를 같이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둘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늘 짜장면집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너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짜장면집이 비유가 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CPI라고 해요. 그걸 소비자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춘장도 있을 거고 밀가루도 있을 거고 양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파, 밀가루 이런 걸 PPI라고 합니다. 공급자 관리, 그러니까 물가인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의 가격을 PPI라고 얘기해요. PPI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뭐가 많이 오른 거냐면 유가, 구리 가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품 가격, 커머더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중국의 PPI가 많이 올라요. 중국에 공장이 수많은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짜장면 가게라고 얘기했지만 뭐 정유 공장도 있고 석유 공장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공장들이 물건을 만들려면 뭘 가져야 되겠어요? 원유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자재 원유가 같은 거. 원자재가 얼마나 비싸졌냐? 이게 PPI예요. 근데 왜 이 중국의 PPI랑 미국의 CPI가 이렇게 관계가 있지?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PPI가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을 만든 걸 가지고 미국에다 파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소비해 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PPI를 보고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내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CPI 되게 높게 나오겠다. 걱정된다. 또 지난달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또 재밌었던 거는 오늘 PPI는 또 엄청 잘 나왔는데 CPI는 안 나왔어요. 중국의 CPI는. 그러니까 그런 거.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제일 CPI,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가 뭐냐면은 돼지 가격이에요. 돼지고기 가격.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CPI는 낮게 나왔는데 어쨌든 PPI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CP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원들이 자꾸 이게 뭐 걱정되네요. 뭐 등등 얘기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는 그렇게까지 도비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일 나오는 CPI가 답을 줄 겁니다. 아, 이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지난번에 아마 저희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도 나오셔서 그 얘기 하셨는데 승인님 같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옐런 재무장관이 그 CPI 몰랐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맞아요. 보고 받았겠죠. 대충 높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얘기했겠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또 오늘 밤에도 이제 옐런이 얘기할 거예요. 또 무슨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대충 분위기는 알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줄 겁니다. CPI 높게 나올 거니까 전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CPI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적당하게 올라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삼는 이유는 딱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게 적이 있는데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세부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객 재고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그림 보면 진짜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검정색은 위로 축 솟구치고 빨간색은 반대로 밑으로 가고 지금 있네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또 제가 이제 승희님이랑 장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네. 승희님이 저한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승희님도 저한테 물건을 받아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인 거야. 근데 고객의 재고 지수, 즉 승희님이 들고 있는 재고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승희님이 저한테 좀 빨리 좀 갖다 달라니까 뭐 하세요? 지금 나 물건 다 떨어져서 팔 것도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네요. 재고가.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런데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막 물건을 만들었는데 급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만들어야 되는 물건은 지금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지금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물건 좀 가져와 그러니까 뭐 양파는 없는데 뭐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막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아마 지금부터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걱정된다. 좀 가라앉혀야 된다. 흥분을 네. 가라앉히세요. 저희 AMC 이런 거 그만 좀 사세요. 저 뭐 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중요한 내용 짚어주셨네요. 야, 근데 800분이 나와 계시네요. 네, 네. 팀장님의 명강의를 듣기 위해 아까 어떤 분께서 네. 명강의 대학 교수 같으시다고. 아유, 팀장님. 뭐 그건 아닌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 그래도 모 대학교에서 그 줌으로 강의하고 왔거든요. 아, 네, 그럼 실제로 맞게 보셨네요, 스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러면 내일 밤에 발표된다고 하셨죠? 네, CPI에서 네.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지금은 경계감이 지금 많은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자. 좀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지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까지 한번 보시고 네. 진정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FOMC 회의는 아마 테이퍼링 논의를 할 거예요. 분명히 테이퍼링 논의를 할 거고 어떤 식의 논의가 이어지는지 그런 얘기가 있을 거고 FOMC 회의가 16일, 17일 날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준 의원들이 또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시장의 반응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요동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동친다고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중에서도 되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우리 회의했는데 나는 테이퍼링 지금 당장이라도 하자고 했어요. 뭐, 금리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뭐, 물론 진정이 될 수도 있지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한 발짝만 물러나서 한번 보시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건 어떻겠냐. 왜냐하면 여름 휴가 가신다고 주식을 다 팔고 가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가져가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어느 정도의 대응에 대한 힌트를 여름휴가에 네네네.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